인사이드머니에 잘 오셨습니다. 요즘 연말정산 시리즈를 계속 보내드리고 있는데요. 오늘 인사이드머니에서 다룰 주제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입니다. 신용카드 등이니까 여기에는 신용카드, 체크카드, 현금영수증 사용액 이런 것들이 전부 포함이 되죠. 보통 줄여서 카드공제라고 합니다. 그런데 이 카드공제를 어디까지 받아도 되는지, 또 누가 쓴 건 되고 또 누가 쓴 건 안 되는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. 그래서 카드공제에 관한 자주 나오는 질문들 위주로 정리해봤습니다. 맞벌이 부부가 각자 본인 명의로 된 카드를 쓰다가 이 연말정산할 때가 되면은 이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한 사람한테 몰아주면 안 되냐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. 안 됩니다. 네, 맞벌이 부부가 각자 연말정산을 하거나 한 사람은 사업소득자라서 종합소득신고를 하는 경우에 이 카드공제 몰아주게 하시면 안 됩니다. 본인 명의의 카드 사용액을 본인이 소득공제 받으셔야 됩니다. 만약에 이를 어기시고 공제받으면 연말정산 과다공제에 해당이 돼서 추후에 가산세 고지서 받으실 겁니다. 이 카드공제 몰아주기는요, 카드를 사용하기 전에 미리 정해서 몰아주셔야지 이미 다 쓴 카드 사용 금액을 무턱대고 합산하시면 안 됩니다. 가족 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. 남편이 배우자 명의의 카드 대금을 결제하고 있는 경우에 남편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? 안 됩니다. 네, 가족 카드는요, 카드 명의자가 공제를 받아야 됩니다. 그 질문하신 분 입장은 이해가 됩니다. 카드 명의는 본인인데 카드 대금 결제는 남편 통장에서 했으니까 실제 돈은 누가 낸 겁니까? 그렇죠. 남편이 돈을 낸 거 아닙니까? 네, 그래서 돈 낸 사람이 공제받는 게 타당해 보일 수 있습니다만 세법은 그렇지 않습니다. 20세를 초과했지만 소득이 없는 자녀가 쓴 체크카드도 소득공제 됩니까? 정답은 됩니다. 만 20살 초과하면 인적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자녀가 쓴 체크카드, 현금영수증 이런 것들은 카드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. 다만 이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분이 공제 받으셔야 됩니다. 즉 맞벌이 가정에서 대학생 딸의 부양가족 등록은 아빠한테 해놓고 엄마가 딸이 쓴 카드공제를 받을 수는 없는 거죠. 같은 맥락에서 부모님이 만 60세 미만이라서 인적공제는 못 받지만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은 부모님이 쓰신 카드 사용액을 직장 다니는 자녀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 대학생인 동생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. 동생이 쓴 카드 사용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? 이 경우는 어떨까요? 대학생이라니까 만 20살 넘었을 것 같고 소득은 없다고 치면은 자녀나 부모님의 경우처럼 카드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? 안 됩니다. 형제자매가 사용한 카드 사용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. 아내가 올해 2월 말에 직장을 그만두고 현재는 전업주부입니다. 아내가 쓴 카드 사용액을 제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? 조금 난이도가 있는 질문입니다. 먼저 아내분이 2월 달까지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 금액 그리고 퇴직금을 받았다면은 이 퇴직소득 금액을 합산해서 100만 원을 넘는지 따져봐야 됩니다. 즉 급여와 퇴직금으로 받은 총액이 아니라 근로소득 공제 또 퇴직소득 공제를 하고 난 다음에 액수가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 만약에 아내분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남편분이 카드 공제를 받을 수 없고 아내분이 받으셔야 되는데 이때도 퇴직 전에 사용한 카드 금액에 한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. 입사 전이나 퇴사 후에 사용한 카드 사용액은 공제받을 수 있나요? 이 질문은 앞에 나온 이야기 이해하셨다면 금방 풀 수 있으실 겁니다. 정답은 안 됩니다. 신용카드 사용액은 근로기간 중에 사용한 것만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입사하기 전 또 퇴사한 후에 사용한 카드 사용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. 그렇다면 휴직기간 중에 쓴 건 어떨까요?
휴직 기간에 사용한 카드 사용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휴직 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의료비나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중복해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? 네, 이 질문 정말 헷갈립니다.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항목에 따라서 다릅니다. 항목별로 이 중복공제 여부 한번 정리해 보죠. 먼저 의료비 세액공제 됩니다. 카드공제도 됩니다.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, 교육비 세액공제 되고 카드공제 됩니다. 중고생 학원비, 교육비 세액공제 안 되죠? 카드공제는 됩니다. 중고생 교복구입비, 교육비 세액공제 되고 카드공제도 됩니다. 장애인 특수교육비, 교육비 세액공제 되고 카드공제는 안 됩니다. 보장성 보험료를 카드 결제할 수 있죠. 보험료 세액공제 되고 카드공제는 안 됩니다. 기부금 세액공제는 되고요. 카드공제는 안 됩니다. 끝으로 신용카드 공제되는 것과 안 되는 것, 이걸 간단하게 OX로 정리해 보겠습니다. 아파트 관리비 안 되고요. 세금 안 됩니다. 면세점 사용금액 안 되고 해외 사용금액도 안 됩니다. 자동차 구입 비용은 신차는 안 되지만 중고차는 됩니다. 하이패스 교통료 안 되고요. 전자책도 됩니다. 잡지나 중고책은 안 되고요. 박물관이나 미술관 관람료는 되지만 그 안에는 카페 또 기념품점에서 쓰신 것들은 안 됩니다. 오늘은 연말정산 카드 공제가 되는 것과 안 되는 것들을 살펴봤습니다. 카드 공제는 명의가 누구냐에 따라서 공제 여부가 달라진다는 것 보셨을 겁니다. 따라서 가족 안에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, 현금 영수증을 사용하실 때 누구 명의로 사용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한가, 이걸 좀 따져보시고 새해부터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지금까지 인사이드 머니의 정재기였습니다.